자, 저는 이 나라가 이미 무정부 상태,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야말로 권위 있는 정부 기구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도 그렇게 보도를 했더만요. 그래서 이 나라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재, 국회, 법원 이런 기구들이 지금 균형, 견제, 공정 이런 부분들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계엄 이후의 혼란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에 붙어 먹고 있고, 민주당은 이런 국가기구에 자기들 마음대로 부여받지 않은 권력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에게 빨리 경호처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지시해라. 그리고 공수처장에게 빨리 지금 영장 집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국가기구에 수사하는 모습,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 윤석열이 빨리 잡아라. 자신 없으면 경찰에 넘겨라. 지금 공수처가 경찰에 넘기겠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 보고는 압도적인 경찰을 동원해서 기껏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경호처를 제압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3일 날 시도하다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박약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저들 마음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 대해서도 경호처장, 차장에 대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1차 영장 집행을 관저에 하러 갔을 때 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체포를 갖다가 안 했느냐고 질타하고 있고, 또 지금 저거들끼리 부르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검찰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 엄연히 있는 나라에서 이것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업무가 정지되어 있지만은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근데 야당이 숫자가 많다거나 계엄 탄핵에서 주도권을 쥐었다고 국가의 사법적 기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최상목이가 법제감관을 2명 임명하면서 저들 비율을 맞춰줬다고 탄핵하지 않고 수명을 조금 늘려주면서 최상목이를 저것들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기구의 권위 붕괴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권위 붕괴는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 군의 대북 정보 부대인 707 부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전달되고, 자, 국정원의 정보도 지금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최근에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이런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줄 서 있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기구가 그야말로 이재명의 신여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소추의 주요 안건 중에 하나인 내란 삭제는, 이거는요, 내란을 넣어서 가게 될 때 형사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헌재를 통해서 민주당 측에 건너가서 민주당이 지금 내란죄를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삭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법적 심판을 받기 전에 빨리 탄핵이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의원이 제기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 지금까지 내란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너 내란에 부역했지, 너 내란에 동조했지,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내란 동조자로 탄핵의 핵심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란죄를 빼고 그야말로 계엄의 유연성만 가지고 판단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누군가 기팀하지 않았다면
이런 무리수를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윤상현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란죄 삭제는 헌재의 짬짬이, 즉 헌재가 짜고 저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라는 국회 탄핵소추단, 주로 민주당이죠. 이 요청을 들어주고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내 대변인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내란죄를 굉장히 중요한 탄핵소추의 근거라고 홍보하고, 그리고 정부 여당 그리고 군경에게 내란죄 선동에 가담했다. 심지어 내각에서도 내란죄 선동에 가담했다고 한덕수 총리 등에게 그런 올가미를 세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빼는 부분에서 헌재가 그걸 넣게 되면 도저히 4월달까지도 끝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빼야 수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재에서 너들이 원하는 시간에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따져야 될 요인이 굉장히 많고 수사도 지금 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계엄 위험만 가지고 신속하게 탄핵을 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그리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가서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을 뺐으면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가담한 의원도 그렇게 12명이나 나왔을 건데, 내란이 없었으면 탄핵 가담 의원 숫자가 훨씬 줄었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고, 내란을 넣어서 국회 탄핵을 해놓고 이제서 내란을 뒤에 빼버리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핵 결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헌재가 기각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다 그냥 심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청에 찾아가 가지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이 공정하게 대응해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요 감사원 안에서도 개판이 돼가지고 감사원 직대 말을 듣지 말라고 사무총장 이하 직원들이 지금 하극상을 하고 있고, 최상목이 경찰이나 군에 대통령 경호에 지금 가 있는 수방사 병력이나 경비단 병력들을 협조를 좀 해주라 해도 노골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현재 지시계통이 다 붕괴된 상황이잖아요. 지시계통이 붕괴됐는데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정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밑에서 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죠. 그런데 밑에서 그냥 끈끈이 거부하고 각자가 이재명을 향해서 충성 경쟁을 매우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의 헌법기구라는 것을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좌파들에게 붙어먹은 이런 국가기구들의 소환, 고발, 입건 이런 부분은 깔아뭉개고 이제 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원도 권위를 상실했고 공수처도 권위를 상실했고 검찰도 경찰도 군도 권위를 상실했고 헌재도 권위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형화된 국가기구는 그것은요 만주에 도적단만도 못한 거예요. 만주에 보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침공하기 전에 전부 군벌이 정부다, 마적단이 정부다, 또 일본의 의용기구가 정부다, 전부 그렇게 혼재된 상태에서 다 저거가 정부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만주 마적단만큼도 못한 그런 식의 국가기구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위를 상실한 국가기구는 깔아뭉개야 된다. 저는 무정부 상태를 보수가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는 이제 거리에서 시민전쟁에 돌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수가요, 거의 대부분 결집했지 않습니까?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요, 보수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대부분 결집한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건 이제 불복해 버려야 돼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는 대통령이 2명 있는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전 상황으로 조립을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지금 남아있는 국가기구의 대행이니 뭐 차장이니 차관이니 이런 것들이 다 붙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힘이 형성됐으니까 이제 무정부 상태다라는 부분을 이 투쟁하는 보수들은 그런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광화문이나 한남동 관저에서 투쟁하는 보수 동지들은 이제 무정부 상태에서 시민 전쟁을 벌이겠다. 시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에도 미국에서 시민 전쟁이 벌어진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 전쟁 상태잖아요. 이제 누가 결정하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여러분들은 따르겠습니까? 자, 민노총이요, 토요일 날 전 차도를 점령해서요, 경찰을 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민노총이 점거한 차로를 처리해도 못했어요. 길가에 앉아서요, 밤을 샜습니다. 그러면 경찰은요, 탄핵 반대하는 보수 시위대들은 그 어르신들을 차도에 누웠다고 사지를 들어서 팽개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법 집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항하는 보수 시민들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선부터 위에까지 지금 경찰 조직이 특히요, 완전히 지금 앞잡이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공수처가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병력 투입해서 끌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라는 자, 지금 이재명의 개가 됐어요. 나중에 세상이 달라지면 이런 부역자들을 다 척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요, 이재명이가 대선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태로 탄핵한다고 국민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이제 전부 불복종으로 가야 돼요. 이 사태가 몇 달만 더 가보세요. 이 나라는 진짜 내전 상태에 돌입하지요. 그래서 법치가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힘으로 정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와야 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거예요. 그 벌어진 일을 애써 부정하지 말고요, 정부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했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무정부 상태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시민전쟁이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구의 어떠한 행동도 다 위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합니다.